자, 1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x축에 대하여 일단 차례차례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y는 x의 제곱이 되죠. 자, 두 번째로 x축에 대하여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m을 집어넣고 x 대신에 x 빼기 4의 제곱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써주면 y는 x-4의 제곱 더하기 m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m이다 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2x 더하기 3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계산을 해주면 밑에다가 써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더하기 m이 2x 더하기 3과 같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더하기 m은 0이다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써봤을 때 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접한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판별식 구해보면 자,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으로 짝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써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3 이렇게 되죠. 계산해보면 12 마이너스 m인데 얘가 0이죠. 그래서 m은 12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2번 문제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에 대하여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pb 더하기 ap 이 길이의 최소값을 그냥 바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점 b라는 애를 이렇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 점을 b'이라고 하면 b'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서로 똑같죠. 왜냐면 이 y는 x라는 거에서 대칭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얘나 지금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대칭 이동을 시켜줬냐, 멀쩡히 있는 b라는 점을. 일단 이제 적어볼게요. b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이라고 했을 때 선분 AP 더하기 선분 PB의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AP 더하기 PB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BP의 길이랑 B'의 길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더한 거랑 같죠. 그래서 AP 더하기 B'의 길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분을 더해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AP 더하기 B'B 이 선분의 길이가 언제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언제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을 수가 있을 때.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을 수 있을 때가, 그래서 이 점이 지금 P가 될 때가 선분 A, B'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A까지 가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가장 최단 경로지, 다른 점을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가면, 다른 점을 이렇게 거쳐서 가면 당연히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A, B'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구해보면 2루트 5가 되죠.
왜냐면 이 a라는 점이 지금 3,2고 b'이라는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1,0, 이 마이너스 1,0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x좌표와 y좌표로 지금 이걸 두 개를 서로 바꿔줘야 되죠. 아이고 b가 0,-1이 아니라 0,-1이니까 이 두 좌표를 서로 바꿔줘야 돼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3,2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 해서 루트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루트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분 a b'의 길이가 2루트 5가 나와서 최소값이 이렇게 2루트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언제 되는지를 바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이 선분의 길이의 합과 똑같은 일직선을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최소값을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점을 일직선을 그릴 수 있도록 b'으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고, 대칭 이동시킨 이 두 점을 일직선으로 이어버렸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서로 다른 4점 PQ와 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점 PQ는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고 RS는 모두 직선 Y는 EX 위에 있다. PQRS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뭐를 캐치를 할 수 있었어야 됐냐면, 이 y는 ex라는 직선이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1,2잖아요. 1,2라는 이 점이, 중심이라는 1,2라는 점이 이 y는 ex 위의 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냈어야 됐어요. 그럼 방금 이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ex 위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는 ex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얘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죠. 1,2라는 게 y는 ex 위의 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y는 ex라는 직선과 만나는 게 r과 s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r, 이 점을 s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원점이라는 애도 잘 보면 y는 ex 위의 점이죠. 이 0,0이. 그래서 원점이라는 애가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원점이라는 애를 찾아보면 이 0,0이죠. 이 0,0이 y는 ex 위에 있다라는 거를 또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래요. r과 s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해서 이 점을 P, 이 점을 Q 이렇게 하면 PQ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와 원점이 이 둘 다 지금 y는 e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줘서 원점과 1,1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이 y는 ex가 만나는 점, 얘를 r과 s, 그 다음에 이 원점에 대칭이 되도록 P랑 Q를 잡아서 사각형 PQRS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다라는 걸 아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루트 10이 되죠.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반지름 아니까 지름의 길이는 알아요. 지름의 길이는 아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기를 높이를 여기를 직각이라고 했을 때 이 선분 이 PQ 혹은 PQ의 절반을 이 길이만 알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둘이 곱해줘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얘를 어떻게 구해주냐. 반지름의 루트 10이니까 반지름 루트 10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선분 사이의 거리는 지금 0,0과 1,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 길이가 루트 10이고 이 길이가 루트 5예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너무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 길이가 지금 이렇게 루트 5가 나와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5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지금 이게 2배잖아요. 2배니까 2 곱하기 루트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분 RS는 지름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루트 10이니까 2 루트 1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을 구해보면은 답은 2 루트 10 지름의 길이죠. 지름의 길이 곱하기 얘만 구해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죠. 그래서 2 루트 10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답이 10 루트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과 1,2라는 게 y는 2x 위에 있다라는 것이랑 현이 그려졌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선분 PQ의 수직이 등분선이 y는 2x가 된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4번 문제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점 a n 더하기 1은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a 20이다 라는 거면은 이거를 연산을 20번을 반복을 해서 답을 풀어라 라고는 준 건 아니겠죠.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뭔가 특별한 규칙 같은 거를 숨겨놨겠다 라는 거를 그냥 뭔가 바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일단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y는 x다 라는 직선을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고 a1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a1이라는 거 찍으면 a1은 지금 1,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이라는 점은 x좌표 y좌표를 비교했을 때 x좌표가 더 크죠. 그러니까 가번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a2는 a1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대칭 이동시키면 1,0은 대칭 이동시키면은 a2가 이렇게 0,1이 되죠. 그러면 이번엔 y좌표가 더 크잖아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a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3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두 좌표가 같으니까 a3에서 다시 한번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죠. 여기가 a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4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 점의 좌표가 2,1이에요. x좌표가 더 크죠. x좌표가 크니까 가번처럼 이 가번의 규칙에 의해서 a5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a5를 이동시키면 2,1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1,2가 되고 얘가 a5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방금 규칙 a5는 나번이죠. 규칙이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다시 또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y는 x에 대칭 이동하고 x는 1만큼 이동하고 x는 1만큼 이동하고 이런 규칙에 따라서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지금 이 y의 좌표가 더 클 때는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이 영역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거고,
지금 이렇게 색칠되고 있는 이 영역인데 이제 y는 x는 얘는 제외를 시켜야겠죠. y는 x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점들은 그냥 x축으로 이렇게 1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가번과 나번이.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가지냐. 자, 하고 이동시키고 올려서 이동시키고 다시 대칭 이동시켜서 이동시키고 다시 또 대칭 이동시켜서 이동시키고 이 규칙을 계속 반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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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개예요. 여기는 지금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개. 여기도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죠. 세 개. 그러니까 계속 세 개씩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20이잖아요. A20은 20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20은 일단 A1이 첫 번째로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1 더하기 19예요. 그러면은 19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알면 이 규칙에 의해서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19라는 애는 1 더하기 3 곱하기 6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1이라는 게 한번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총 6번 여기서 찍히겠다는 거죠. 6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쭉 가서 이게 6번이 찍히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 점이 A20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A20이라는 거의 좌표를 일단 찾아보면 자, 세 번째가 한 번 반복됐을 때 y좌표가 1이에요. 세 번 한 게 두 번 반복되면 y좌표가 2예요. 자, 세 번 반복되면 y는 3이에요. 6번 반복한 거니까 일단 y좌표는 6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나와서 여기 y는 6이라는 거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한 번, 두 번, 세 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y좌표는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는 7 이렇게 그리고 쭉 점을 찍혔을 때 반복되는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을 건데 자, 얘는 1이잖아요. 1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y좌표가 7이면 여기서 x좌표는 6이 되겠죠. 그래서 A20이라는 좌표가 6,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더하기 C 값은 1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번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0 위에 x좌표가 3과 7인 점 A1과 A2가 있다. 점 B를 지나고 이거 수직인 두 직선이 만나는 게 이렇게 C1과 C2라고 하자.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수직이다?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왔다면 그냥 수직이다 라는 걸 보자마자 어떤 거 생각을 해야 됐을 거냐면 자,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직각이니까 선분 A1과 AC를 구했을 때 얘가 원의 지름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A2와 B2도 이렇게 직각이에요. 직각이니까 남아있는 이 직각 두 변을 이은 이 선분도 얘도 지금 원의 지름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는 각이 지금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각이 90도라는 말이잖아요. 원주각이 90도면 중심각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죠. 중심각이 180도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원주각에다가 2배를 해준 게 중심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지금 180도가 되니까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얘가 지름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이런 사실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꼭 이 B라는 점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B가 여기를 오든 뭐 여기를 오든 아무 데다 오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원이라는 애가 이 원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직각이 되든 이렇게 직각이 되든 그냥
이걸로 그릴게요. 자,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고 자꾸 왜 이래. 아 진짜. 자, 이렇게 직각이 되던, 아니면 이렇게 직각이 되던, 이렇게 직각이 되던, 뭐든지 간에 얘는 지름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B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수직이 된다는 게 수직이 포인트라는 거죠. 점 B가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B가 있고 이렇게 A1과 C1을 이었을 때 얘가 직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A1과 C1이 지름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B의 위치가 어디에 찍히던지 간에 그냥 수직이다라고 하면 얘가 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그냥 직각이면 다시 직각이 되면 그 선분이 지름이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그려보면 A1과 C1은 이렇게 직각이 되고요. 여기도 직각이 되니까, 자, 직각이 되면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름이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로 서로 같죠? 얘도 지금 서로 다 반지름의 길이로 같고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지금 서로 대칭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알 수 있냐? 점 A1과 C1, 점 A와 C2는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A1의 좌표가 3이고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3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y의 제곱이 91이 되니까 얘가 지금 루트 91이 되죠. A1의 좌표가. A2는 x 좌표가 7이고 y 좌표는 100 빼기 49니까 51을 내서 루트 5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A2는 A1과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건 부호를 둘 다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A2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고, A2가 아니라 다시 C1의 좌표가 A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2의 좌표는 A2에다가 부호를 둘 다 바꿔줘서 자, 이렇게 C1과 C2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의 Y좌표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2의 X좌표를 B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죠. 얘가 A, 얘가 B. 그래서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91 더하기 49 돼서 150이 나온다라는 거를 150이 아니라 140이죠. 140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40이 되는 거죠. 이거를 풀면서 저도 발견을 한 건데 제가 그 해설 올려놓은 거에다가 맞네요. 예. 잠깐 잘못 봤습니다. 답 140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원에서 직각이 나왔다 그럼 지름이구나, 지름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어서 C1과 C2의 좌표를 그냥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6번 문제 봐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는데, 자, 좌표평면 위의 점 1,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당한 점을 b, 점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당한 점을 c라고 하자 a, b, c와 AOC의 외접원의 반지름 각을 R1과 R2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았어야 됐냐면,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인데 외심은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외심은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근데 꼭 3개가 아니라 2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만 찾아줘도 충분했죠.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일단 이 점 A라는 애가 지금 A,2예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이 B니까 이 B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2,A가 되죠.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길이가 서로 같으면서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도 이렇게 그어버릴게요. 그냥 빨간색으로 할까요? 지금 이 Y는 X라는 직선이 그럼 뭐가 날 수가 있냐. 자, 2등분하죠? 이 점이 길이가 같으니까 2등분하면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3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 B를 X축에 대하여 수직 이동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고요. 이 길이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가 되죠. X축도 이렇게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그어버렸을 때 이것도 빨간색으로 그어버릴까요? 자, 그어버렸을 때 그럼 얘도 뭘 알 수 있냐. 이 X축이라는 애도 이 선분 BC를 갔을 때 얘가 지금 서로 대칭이니까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은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Y는 X라는 직선과 X축의 교점이 원점이잖아요. 원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원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방금 말했죠. 외심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자,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점 O가 삼각형 ABC의 교점이 된다라는 거를 얘도 그어버릴까요? 아이고,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그어야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외심이 원점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다? 자, AB라는 애, 지금 얘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되고, 자, B랑 C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점이니까 이 X축이라는 애가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이 되고,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의 원점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곧 선분 OA가 되겠죠. 얘가 외심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여기가 지금 선분 OA가 R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도 해석을 해볼게요. 삼각형 AOC의 외접원을 구하여라 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C의 좌표가 지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2,-A죠. 그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았을 때 또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가 있었냐면, 자, 여기다 쓸게요. 직선 OA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A분의 2입니다. 그리고 직선 OC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A입니다. 뭘 볼 수 있냐면 A분의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수직이니까. 그럼 나왔죠. 직각 삼각형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사실인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M이라는 이 3분 AC의 중선, 얘를 세모라고 할까요? 자, 세모 이렇게 했을 때 이 3분 AM의 중점인 M이 곧 얘가 외심이 된다는 거죠. 삼각형 OAC. 그래서 M의 좌표를 구해보면 이 점 A와 점 C의 중점이니까 M의 좌표를 구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는데 얘가 삼각형 AOC의 외심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 R1 삼각형 ABC의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은 얘가 외심이니까 이게 지금 R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2는 그냥 이 길이 요 길이 아니면 저기 전체에서 절반을 이 길이가 지금 같으니까 여기도 삼각형이니까 전체 AC의 길이를 해서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R2의 길이가 나오겠죠. 근데 남은 건 계산이죠. R1은 그냥 3분 5A의 길이랑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R2의 길이는 자 지름 3분 AC의 길이의 2분의 1배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A의 좌표, C의 좌표 다 알고 있죠. A의 좌표는 지금 A, 2고 C의 좌표는 2, 마이너스 A니까 이거 계산을 해주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R1, R2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가 다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4죠. 그래서 이것들끼리 다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지금 얘가 수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루트에다 제곱해주면 루트가 사라지죠. A의 제곱 더하기 4.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18 루트 2라 그랬어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4가 3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은 32가 나와야 돼서 답이 3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 그림만 보고서도 얘가 왜 저번에 반지름이네 하고 바로 풀어도 뭐 답이 맞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대칭 시켰을 때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 대칭 이동된 그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이렇게 수직이 등분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의 좌표가 원점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 수직이니까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된다 이런 사실들이 쓰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